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자, 오늘은 여성 건강에서 정말 중요하지만 이게 좀 복잡해서 깊이 파고들기 어려웠던 주제, 바로 질내 미생물 환경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2022년 마이크로바이옴 저널에 실린 마하잔 연구팀의 논문인데요. 인간 질칩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을 다루고 있어요. 이 기술이 어떻게 질건강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. 잘 아시겠지만 질 내부는 특정 락토바실러스 종, 이게 많을 때 건강하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다른 여러 세균들이 막 늘어나면 세균성 질염, BV라고 많이 부르죠. 이런 문제나 다른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, 문제는 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연구할 인간 모델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죠. 동물 모델은 우리랑 좀 많이 다르고요. 네, 맞습니다. 기존에 그냥 평평한 접시에 세포 키우는 방식 있잖아요. 그런 걸로는 실제 질 조직의 그 여러 층 구조나 또 세포끼리 주고받는 신호, 그리고 산소 농도가 낮다거나 체액이 흐르는 그런 미세 환경을 제대로 만들기가 좀 어려웠어요.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제 소위 장기칩 기술, 이걸 활용한 겁니다. 장기칩 기술이요? 네, 그러니까 마이크로칩 위에다가 사람의 질 상피세포랑 그 아래에 있는 섬유화 세포, 이걸 같이 배양한 거예요. 실제 질 점막하고 아주 비슷하게 3차원 구조로 만든 거죠. 이게 좀 호르몬 변화에도 반응하고 실제 몸속처럼 산소 농도도 낮게 유지할 수 있고요. 와, 그러니까 단순히 세포만 배양하는 게 아니라 거의 칩 위에 작은 질 생태계를 재현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와, 정말 흥미로운데요. 이걸로 구체적으로 뭘 확인하신 건가요? 연구진은 이 질칩을 써서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비교했어요. 하나는 이제 건강한 상태를 대표하는 최적 미생물군,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 크리스파투스, L 크리스파투스, 이걸 넣었을 때,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균성 질염이랑 관련 있는 걸로 알려진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, G 바지날리스 같은 균을 포함한 비최적 미생물군을 넣었을 때, 이 둘을 비교한 거죠. 최적과 비최적. 네네. 그래서 그 L 크리스파투스,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이 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? 네, L 크리스파투스가 있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왔습니다. 우선 그 질 상피세포들이 잘 살아남았고요. 생존율이 좋았다는 거죠. 그리고 환경 자체가 그 pH라고 하죠. 산성도. 이게 건강한 상태인 낮은 pH 4.5 아래로 잘 유지가 됐어요. pH가 낮게 유지가 되는군요. 네. 그리고 중요한 게 L 크리스파투스가 만들어내는 특징적인 대사산물이 있어요. 디저산하고 L저산. 이게 쌓이는 걸 확인했고요. 특히 디저산은 L 크리스파투스 활동의 중요한 지표거든요. 또 하나는 염증 반응과 관련된 신호물질들, 예를 들어 IL6나 IL8 같은 사이토카인 분비가 확 줄어서 염증 반응이 억제되는 걸 봤습니다. 조직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거죠. 염증까지 억제한다니 신기하네요. 그리고 좀 흥미로운 점은 L 크리스파투스 한 종류만 넣었을 때보다 여러 종류의 L 크리스파투스 균주를 섞어서 군집, 컨소티아로 넣어줬을 때 이게 세포 표면에 더 잘 붙고 더 잘 자라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예요.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여러 균주가 같이 있을 때 더 효과적이었다고요. 마치 팀워크처럼요. 네, 그런 셈이죠. 아무래도 서로 도움을 주면서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와, 그렇군요. 그러니까 L 크리스파투스가 단순히 거기 있는 걸 넘어서 낮은 pH도 만들고 염증 신호까지 적극적으로 조절하면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. 그럼 반대로 그 G 바제나이스 같은 비최적 미생물군이 들어갔을 때는요, 상황이 어떻게 달랐나요? 예상대로 결과가 정반대였어요. G 바지날리스가 포함된 균들을 넣으니까 그 질 상피 세포들이 손상을 입고 죽어나가더라고요. 생존율이 뚝 떨어졌죠. 세포가 손상됐군요. 네. 그리고 pH는 건강한 범위보다 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어요. 특히 여러 균주를 섞었을 때 더 그랬고요. 무엇보다 염증성 사이토카인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IL6, IL8 같은 염증 경고 신호들이 막 분비되면서 뚜렷한 염증 반응이 유발됐습니다. 염증 반응이 막 일어났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당연히 건강 지표인 디저산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. 정말 명확하게 대조되는 결과네요. 건강한 균과 문제를 일으키는 균이 질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 칩으로 딱 보여준 건데, 이게.
그럼 청취자 여러분께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예를 들어 세균성 질염 같은 질환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. 네. 이 질칩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요. 인간 질 환경을 정말 유사하게 모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전 모델로는 좀 보기 어려웠던 미생물이랑 우리 숙주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아주 명확하게 관찰하고 또 수치로 평가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게 됐다. 맞습니다. 좋은 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지, 또 나쁜 균들은 어떻게 그 염증 신호를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지 그 메커니즘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여러분. 세균성 질염 같은 질환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. 또 엘크리스파투스 같은 유익균을 이용한 생균제, 즉 프로바이오틱스 치료법 있잖아요. 이런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나 안전성을 사람에게 직접 써보기 전에 훨씬 더 정밀하게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.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나 프로바이오틱스 개발에 아주 유용하겠네요. 그쵸. 특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균주, 엘크리스파투스 군집이 더 잘 부착한다는 결과는 앞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개발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중요한 단서를 주는 거고요. 네, 오늘 살펴본 이 질칩 연구는 정말 복잡한 인간 질 내 미생물과 우리 몸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를 우리에게 준 셈입니다. 건강한 미생물 군집은 염증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반면 불균형 상태의 미생물은 염증과 손상을 일으킨다는 걸 정말 극명하게 보여줬죠. 이 기술은 앞으로 질건강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이 연구에서 단일 균주보다는 여러 균주의 엘크리스파투스 군집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나왔잖아요. 사람마다 질 미생물 환경이 다 고유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어쩌면 미래에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의 상태에 딱 맞춰서 최적화된 여러 균주 조합,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칵테일 같은 걸 사용하는 게 질 건강 관리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